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요약집 132페이지 제8절 양독세 세율입니다. 보시면은 양독세 세율은 별표시를 큼지막하게 두개 합니다, 여러분들. 예. 자, 세율이 작년에 독립화 문제가 나와서 올해 또 독립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세율은 항상 뭐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별표시 2개 하시고요. 보겠습니다. 양독세 세율은 개요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얘는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비누예요. 차등 비례세율 B자의 동그라미, 초과 누진세율 누의 동그라미, 비누, 누, 비누예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요.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보시니까 자,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 세율을 당할 때는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동일한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을 당하면 그중 높은 세율을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는 2개 이상의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에 당하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그 산출세액 중 어떤 거요?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여러분. 자,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13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양도소득세 우리 표준세율을 보시면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자, 그리고 등기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요. 또 과세표준금의 크기 등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양도세 세율은 먼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세율이 같이 가는데 건물에서 주택 제외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조합원 입주권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따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표를 보니까요. 미등기 양도했다 70%입니다. 등기됐다 그러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년 미만 보유하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고요. 2년 이상이면 6에서 42%, 7단계로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도세 세율이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는. 자, 그래서 6에서 42%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 비삼용 토지는 다만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을 우리가 흔히 소득세에서 기본세율이라고 하는데 기본세율 여기다가 10%를 할증합니다. 그래서 16%부터 5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자, 그리고 잠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좀 보세요. 이 내용이 뒤에 있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렇게 세율이 적용되는데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세 세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네들 텔레폰 넘버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얘네들은 세율 텔레폰 넘버 하나,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국번 없이요. 754에 640이에요. 754에 640.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외우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전화번호를 진짜 많이 외웠었는데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수첩에 적어갖고 다니면서 전화번호 있잖아요. 수첩에 적어갖고 다녔는데 대부분 그 수첩에 있는 전화번호를 대부분 다 외워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뭐 최소한 제가 한 5, 60개는 외웠던 것 같은데요. 전화번호. 그래서 외우고 다니면서 딱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제 전화번호도 가끔씩 이렇게 어디다가 이렇게 적어낼 때 있잖아요. 가끔씩 내 전화번호도 가끔씩 어떻게 됐지 내 전화번호가? 그래서 헷갈릴 때가 있을 거 그런데 어떻게간에 요즘은 전화번호 못 외우는데 전화번호 외웠던 실력을 발휘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세 세율은 754에 640입니다. 다 같이 에브리바디요. 시작. 754에 640이에요. 그래서 미등기 양도했다 70%입니다. 자, 50%는 등기됐을 때 1년 미만이면 요게 1년 미만이면 자 50%고 754 40%는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요거요 40%입니다. 그 다음에 642는 등기되고 몇 년 이상이요?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요게 이제 6에서 42%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세율 같이 가는데 어떻게 외운다? 754에 640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외우시고요. 다만 근데요,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러면 여기 보세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어떤 게 있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데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하니까 주택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같은 애들이요. 얘네들도 이렇게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일 때 6에서 42%예요. 분양권 같은 애들. 다만 여기 주의해서 보세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자, 가로 하네요. 법령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돼 있고 법령에 보면 조합원 입주권 제외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분양권이라고 따로 말이 없이 그냥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조합원 입주권 제외,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돼요? 분양권을 말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떠올리시고요. 자, 그래서 조정상 지역 내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즉 분양권을 양도했을 때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요? 50% 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분양권도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6에서 42%예요. 분양권은 일반적으로 조정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했다? 그러면 그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될 때 분양권은 이렇게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그런데 다만 조정상 지역 내 분양권을 양도 전매했을 때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50%예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하는 조정상 지역 내 분양권은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된다? 1년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할 때 50%입니다. 무조건. 원래 조정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분양권은 1년 6개월 보유했다. 그럼 몇 프로요? 40%잖아요. 아유, 보면서도 왜 1년 6개월이면 40%인데 조정상 지역일 때는 2년 보유했던 1년 6개월 보유했던 무조건 몇 프로라고요? 50%입니다, 여러분. 이거 주의하시고, 작년 시험에 이거 물어봤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표를 보니까요. 다만 그 분양권을 좀 더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미리 한번 볼게요. 여기 볼게요. 자, 분양권 좀 더 한번 볼게요. 분양권 양도하면 무조건 50%인데 보기한 관계없이, 다만 거주자가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 입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서 확인되면은, 그러면 무조건 50% 대상에서 제외해요. 그러면 무조건 50%에서 제외되니까 똑같아요.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6에서 42% 정도 됩니다. 무조건 50%에서 제외됩니다. 자, 조정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했으면, 그러면 이제 무조건 중과세에서 제외하고, 또 무주택 세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50% 적용을 배제하는데,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 없고요. 나이가 엔드예요, 이거 엔드. 자,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이거나 나이가, 또는 30세 미만인데 배우자가 있다거나, 자, 이랬을 때는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포함해서, 하여튼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50% 세율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50% 세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작년 시험에 요것과 분양권에 대한 게 작년 시험에 문제 나왔었고요. 자, 그래서 이거 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은 그 교재 133페이지입니다. 요약집 133페이지 보니까 기본세율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흔히 소득세에서 기본세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6에서 42%이 초과투진세율을 흔히 소득세에서는 기본세율을 그래요. 그럴 때 이 기본세율을 보니까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이 할 때 몇 프로예요? 6%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게 5억 원 초과했을 때는 초과 금액은 42%까지 7단계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처음과 끝을 외워두면 돼요.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이 할 때 몇 프로라고요? 6%. 그래서 가필차장 소기과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했더니 1,000만 원 나왔어요. 과세표준이. 그러면 세율, 자, 1,200이니까 6%니까 1,000만 원에 6%니까 상주세액은 얼마? 60만 원. 이런 것 좀 외워둡니다. 그래서 자,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일 때 6%, 5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몇 프로? 42%. 6%부터 42%까지 7단계 초과수율이요. 이게 기본세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계속 교재 보겠습니다. 133페이지 요약집 보니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 세율은요, 미등기 양도했다 70%입니다. 등기됐다 그러면 1년 미만이면 40%입니다. 50%가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40%고 1년 이상만 보여도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6에서 42% 7단계 초과투진세율 적용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써보시고 그 다음에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넘어갑니다. 134페이지 요약집 보니까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및 3주택 세율입니다. 자, 조정상 지역 내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표를 보니까 얘는 조정상 지역 내에서 주택으로서, 자,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법령이 정하는, 그러면 이제 기본세율에다가 10%를 할증합니다. 그래서 16에서 52%까지 세율이 적용되고요.
입주권 포함해서요.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할 때 포함하잖아요. 동그라미 3번과 4번은요. 조정상지역 내에서 1세대가 주택수의 합이 3개 이상입니다. 세대 이상이에요. 자, 입주권 포함해서 그럴 때는 기본세율에다가 3주택 이상일 때 몇 프로? 20%를 할증합니다. 그래서 26에서 62%까지 이렇게 초과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물론 장기 임대주택은 여기 제외합니다. 중과세에서 제외되는데 그때 중과세에 제외되는 장기 임대주택 그 각주 표시에 1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임대료 증가율이 몇 프로요? 5% 이하야 되고 연리에서 연 임대료 증가율에서 연 증가율에서 연이 빠졌어요. 그래서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단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상지역 내 신규로 취득한 장기 임대주택은 중과세를 적용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 이런 것까지는 신경 쓸 거 없고 어떻든 간에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여야 되는 장기 임대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표를 보니까 1세대 2주택과 3주택 비교해 보니까 조정상지역이 아닌 지역은 2주택이든 3주택이든 구별 없어요. 100주택이든 그냥 미등기 양도하면 70, 등기됐다 1년 미만 40, 1년 이상이면 6에서 42%를 적용합니다. 조정상지역이 아닌 지역은. 근데 조정상지역의 경우에는 2주택은 10% 할증하고 3주택은 몇 프로? 이상은 20% 할증한다는 거. 그래서 조정상지역 내인지 아닌지를 꼭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암기 플러스 양도세 세율은 여러분이 쭉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거기 135페이지 그 내용들 플러스 표시 내용들도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식이라든가 파생상품 세율까지는 여러분이 외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135페이지 다만 그 표에서 여러분 기타 자산이 있습니다. 기타 자산 나와 있죠? 표 상단에 기타 자산이 있잖아요. 이 기타 자산은 여러분요 보유기간 관계없이요 기타 자산은 무조건 6에서 42%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기타 자산 나왔다 그러면 그 기타 자산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써놓냐면 골프용권 등 써놓으세요. 기타 자산에다가 여러분이 거기에 그 표에 기타 자산 있잖아요. 그 표 내용 중에서 거기 기타 자산에다 돼지꼬리 땡냐에서 골프 회원권 등 이렇게 써놓습니다. 골프용권 등. 그래서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용권,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기타 자산 골프용권, 골프용권 기타 자산, 기타 자산 골프용권. 좌우지간 초과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얘는 기타 자산이요 시험에서 1년 1년 미만 보유한 골프 회원권의 양도세 세율은 100분의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면 틀려요. 50% 아니고 골프 회원권은 1년 미만이어도 좌우지간 뭐라고요? 좌우지간 6에서 42% 초과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골프 회원권 좌우지간 초과도진세율입니다. 자, 기타 자산 골프 회원권 기타 자산 좌우지간 초과도진세율 하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 옛날엔 소리도 잘 나왔는데 지금 소리도 안 나. 좌우지간 초과도진세율 하면서 나오는데 지금은 소리도 안 나오네요. 아이고 목이 저. 하여튼 그래서 기타 자산 골프용권 기타 자산은 보유형 관계없이 초과도진세율이라는 거 하나 거기다가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이나 주식의 세율 같은 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참고적으로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봅니다. 그냥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문제를 풀어봅니다. 먼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조정상 지역 내 양도세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2020년 7월 1일에 국내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며 주어진 조건만으로 판단한다. 자, 조정상 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가 왜 이거 단서 조건을 이렇게 달아놨냐면 조정상 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리고 장특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올해 6월 30일까지 양도하면. 그래서 제가 7월 1일 이후에 양도한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자, 조정상 지역에 있는 1세대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기본세율 자 여기다가 10% 할증해서 과세한다. 다만 장기 임대주택은 제외하고요. 조정상 지역 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한이 1년 6개월인 경우 40% 세율을 적용한다. 아까 봤잖아요. 분양권. 예. 조정상 지역 내 분양권 전매하면 보유형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라고요? 50%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뭐 주어진 조건만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조정상 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 체계로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중과세 제외되고 나이가 뭐 30세 이상이고 어쩌고 그러면 제외되는 경우 있었지만 주어진 조건만으로 판단하니까 조정상 지역 내 분양권 전매했다. 무조건 몇 프로입니까? 50%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네 여러분들? 틀린 거라고 했으니까. 3번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과 자 1개 조합원 일권을 보유합니다. 그러면
입주권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니까 1세 몇 주택이에요? 3주택 보유합니다. 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기본세율에다가 1세대 3주택이니까 몇 프로 할증해요? 20% 할증해서 과세하는 거고요. 4번입니다. 조정상지역 내 1세 3주택 1년 미만 보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의 20%를 할증한 세율과, 자 여러분 보세요.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이 당해요. 자, 원래 조농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이면 기본세율에다가 20% 할증해서 26에서 62%까지 세율과, 그 다음에 40%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세액 좀 큰 세율을 한다. 1년 미만이면 원래 주택은 40%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을 당해. 그럼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산출세액 중에서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맞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다 비사업 토지는 몇 프로 할증합니까? 10% 할증해서 과세하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이런 것들 주의해서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양도세 세율 적용 시 보유 기간이 나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양가로 3번을 봅니다. 자, 본문을 보세요. 요약집을. 양도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 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해서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보유기간을 따집니다. 근데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 취득일로 한다. 동그라미 1번이 제일 중요해요.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은요,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자, 우리가 상속받은 자산은 역사가 양도 및 취득 시기 상속 개시일, 장기 보유특별공제 적용 시도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 개시일부터 보유기간 따지는데,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어느 때? 피상속인 취득한 날, 돌아가신 피상속인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 계산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은 이율과세 특례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넘어가고요. 나중에 배워요. 넘어갑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요약집 136페이지 보니까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기간 계산의 기산점에서 상속받은 자산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제가 얘기한 대로 양도소득세에 상속받은 자산은 보유기간 계산할 때 역사가 다 상속 개시일부터인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 개시일부터가 아니라 어느 때부터? 비상속인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요. 그래서 요것만 별표시 딱 해놓고 요것만 주의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증여받은 자산은 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시작합니다. 증여 이 특례라는 것은 이따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배울 건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관 이율과세 특례라고 그래서 거기 그거 해당될 때는 이제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인데, 이건 배운 다음에 보시면 되는 거고, 오늘 지금 여기서 주의할 것은 상속받은 자산 다 상속 개시일부터인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별표시해 놓고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문제를 한번 바로 풀어봅니다. 어떤 얘기냐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합니다.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조정상 지역은 고려하지 않고요.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2년 10개월 보유했어요. 상속인이 상속받아서 5개월 보유했어요. 상속에 대한 등기했고, 양도한 시 국내 소재 1세대 1택에 해당하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다른 세대원입니다. 다른 세대원부터 상속받았고요. 자, 그러면 보유기간은 1세대 1택 비과세 계산할 때 동일한 세대원부터 상속받으면 상속 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했던 기간을 통산하지만, 다른 세대원부터 상속받으면 1세대 1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할 때 상속 개시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봅니다. 양도 당시 1세대 1택인 경우에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 자,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2년 보유했다고 생각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고, 2년 보유를 못했다고 생각하면 비과세를 못 받는 거예요. 1세대 1택은 2년 보유해야 되잖아요. 자,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자, 그러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러면요,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끝이에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열혈사제, 제가 기다리고 있는 시즌2 드라마 기다리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가 있는데, 열혈사제에서 그 김남길인가요? 첫 해 나와가지고 걔가 죽어요. 그러면 그 드라마는 그냥 끝이야. 그냥 끝. 볼 필요도 없어. 안 봐. 자, 김남길이 죽으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1세대 1택 비과세 받으려면 2년 보유해야 되는데, 상속받은 자산은 다른 세대부터 상속받으면 언제부터 보유하는 계산에? 상속 개시일부터요. 얼마 보유한 거예요? 5개월 보유했어요. 그러니까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5개월밖에 보유 못했으니까
상속계시로부터 보유하는 계산하니까. 두 번째입니다.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등기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서 평가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를 본다. 아까 우리가 배웠어요. 상속 증여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실거래가를 중에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실지 취득한 가액은 어떻게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상속 증여세법 규정에서 평가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해요. 맞아요 이거? 틀렸습니다. 제가 아까 어떤 게 이 지문은 어떤 게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요거 기준이 되는 시점이요. 우리 세법은 기준이 되는 시점을 바꿔서 시험에 잘 물어보는데 등기일 현재, 양도일 현재 아니고 언제라고요? 상속계실 현재. 예전에 상속받았을 때 그때 상속계실 현재 상속증여세법 중에 평가가액을 취득한 실거래가로 봅니다. 등기일 현재 틀렸습니다. 3번 장기 보유등재를 정받을 수 있다. 장특공제 나오면 항상 장특공제 나오면 반사적으로 반드시 항상 뭘 떠올려야 되냐면 3년 보유를 반사적으로 딱 떠올리고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자, 3년 보유했습니까? 자, 보세요. 아까 봤었는데 상속받은 자산은 역사가 다 언제 시작돼요? 상속계실로부터. 얼마 보유한 거예요? 5개월 보유했어요. 3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장특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양도소 기본공제 정받을 수 없다는데 정받을 수 없습니까? 양도소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보유관 관계없이 좌우지간. 등기 아까 됐다고 어디 나왔었었는데? 에? 등기 됐다는 말이 요 상속인은 등기했다. 등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5개월 보유했지만 보유관 관계없이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6에서 42% 초과투진세율 중에서 산수세액을 계산한다. 우리가 보유기간이요. 자, 주택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40%입니다. 1년 이상만 보유해도 6에서 42%예요. 1년 미만 보유했다고 생각하면 40%고 1년 이상 보유했다고 생각하면 6에서 42% 초과투진세율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네? 자, 상속받은 자산은 다 역사가 다 상속계실로부터인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이는 계산하니까 이거 합치니까 3년 얼마 보유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1년 이상 보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세율 적용 시 상속계실로부터 같으면 5개월이니까 40%였겠지만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유하는 계산이에요. 상속받은 자산 세율 적용 시에는. 그러니까 1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6에서 42% 초과연수를 정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옳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5번이 옳습니다. 그래서 5번이 옳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거 끝나고 나면 꼭 요거 강의 끝나고 나면 수강생들이 꼭 질문이 다시 와요. 아니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죠. 요거 있다는 게 틀렸다고 되는데 비과세 받을 수 요거 있다가 틀리고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꼭 오는데 비과세를 받으려면 몇 년 보유해야 돼요? 2년 보유를 해야 되는데 상속받은 자산 역사가 언제 시작된다고요? 상속계실로부터. 그러니까 2년 보유를 못했어요. 5개월밖에 보유 못했으니까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과세가 되니까 이제 쭉 얘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됐고 여러분요. 우리 비삼용 토지 관련한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양가로 5번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비삼용 토지는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요? 6에서 42%, 기본세율에다가 10% 추가세율 정합니다. 장특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비사무용 토지 장특공제 배제한다면 틀려요. 기본공제는 당연히 미등기양도만 아니면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지정지역 내 비사무용 토지는요. 이 지정지역이라는 게 조종상 지역과 달라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지정지역은요. 이 지정지역은 조종대상 지역과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지정지역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투기지역을 생각하시면 돼요. 투기지역. 자,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그냥 투기지역 이러지 않고 시험에서는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 이렇게 나와요. 그럼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은 조정상 지역과 달라요. 투기지역을 얘기합니다.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내 비삼용 토지를 양도하면요. 기본세율에 원래 비삼용 토지는 10%를 할증하잖아요. 여기에다가 10%를 더 가산한 세율을 정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정지역 내, 투기지역 내 비사무 토지는 결국은 20%를 할증하는 거죠. 기본세율에다가. 그러니까 26에서 62%까지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자, 그래서 비삼용 토지는 이렇게 20%를 할증합니다. 말하자면 기본세율에다가. 그래서 26에서 62%까지요. 그 다음에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세율 여기에 6에서 42%에 10% 할증한 세율에다가 10% 가산한 세율을 중에서 계산한 요 산출세액과
만약에 얘가 2년 미만일 때 비상업 토지요.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원래 비상업 토지는 40%, 토지는 원래 40%잖아요. 동일한 대상이 지금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해. 그러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 중에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를 구한 다음에 둘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금으로 합니다. 토지가 원래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잖아요. 근데 비삼용 토지, 지정지역 내 비상업 토지는 기본세율에다 2% 할증한 20% 할증한 세율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니까 그중 각각 세율 중에서 산출세 구한 다음에 그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금으로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율 적용을. 자, 이렇게 해서 받고 제9절 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제9절 별표시 큼지막하게 하나 합니다. 요거는 29회 시험 때 독립화 문제로 나왔어요. 독립화 문제는 아주 오랜만에 나왔었는데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요거 나오면 이제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주들은 잘 나와요. 그래서 종합문제 대비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실거래가로 양도차 계산하고요. 미등기 양도면 장특공제, 기본제 다 배제됩니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면 양도차익과 양도소득 금액이 양도소 과세표 금액이 일치하고요. 최고세율 적용됩니다. 70% 세율이 적용되고 미등기 양도면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합니다.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조세, 특례제한법상의 감면 다 배제하고요. 미등기 양도재산의 경우에도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적용합니다. 0.3%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적용합니다. 미등기 양도의 경우에도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적용한다. 우리 필요경비 계산 공제요.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감면 부정탄다? 3, 7, 1. 등기된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 시가의 공제를 몇 프로? 3%. 미등기 양도한 몇 프로? 0.3% 적용하잖아요. 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럴 때 미등기 양도한 자산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불이익은 있지만 0.3% 인정합니다. 1,000분의 3이에요. 등기된 것은 100분의 3, 3%고 미등기 양도하면 0.3% 적용합니다. 자, 이거 주의하시고 배제하는 건 아니라는 거, 불이익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개념 플러스 미등기 양도 자산을 보지 않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가지고 등기된 곳으로 의제해서 불이익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등기된 곳으로 자 의제 봐가지고 불이익 주지 않느냐? 1번이요. 비과세 대상 농지요. 일정한 농지 교환 분할 보존한 소득 비과세 할 때 이 비과세 대상 농지는 미등기 양도에도 불이익 주잖아요. 왜 그러냐고요? 자, 얘네들 교환분할이라는 소득 비과세는 그 자체 요건이 있잖아요. 쌍방 교환분할하는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의 큰 편 얼마? 4분의 1 이하한다거나 등등 그런 자체 요건이 있잖아요. 감면 대상 농지도 8년 제천 자격 농지, 양도소득, 일정한 농지, 대토리나 양도소득 이거 감면하잖아요. 조세 특례제한법상 얘들 자체 요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그 자체 하나의 요건을 시험을 통과해 드리니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감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장기 할부 조건으로 장기 하이라이트 표시가 되어 있죠. 단기 돼지꼬리 땡냐에서 X요. 단기 할부 조건이면 반드시 취득예원은 등기했어야 돼요. 장기 할부 조건으로 137페이지입니다. 요약집 맨 꼭대기 장기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단기 X 해놓고요. 장기 할부 조건을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 조건에 의해서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장기 할부 거래합니다. 할부금을 여러 번에 걸쳐서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해요. 그러면 첫 해 할부금 딱 받았는데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갑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받을 게 주구장창인데 첫 해 할부금 딱 받고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한테 넘겨주겠어요, 안 넘겨주겠어요? 넘겨주면 바보죠. 받을 게 주구장창인데 한 번 딱 받고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다 넘겨줘요? 그러니까 을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은 계약 조건상 취득 당시에 등기가 불가능했죠?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계약 조건상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불이익 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지문에 종합문제 속에서.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 당시 그 자산에 대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이에요.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요.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 때문에 미등기 양도한 거예요. 이거보다 확실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미등기 양도한. 그러니까 불이익을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그래서 장특공제, 기본공제, 비과세 감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가 불가한 자산.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요.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무허가 주택인데도요? 예. 그래서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보유하거나 그랬을 때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은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그러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수강생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경기도 평촌에서 예전에 강의할 때 어떤 수강생분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수강생분들 오프라인 수강생들 빽하게 수강생 많을 때라 2000년대 중반 수강생 많을 때 저한테 뒤쪽에서 아니 저기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예, 무허가주택도 1세대 1주택이고 2년 보유하고 자 그러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주택이지만 등기된 곳을 의지해서 불이익주지 않는다. 이상한데 막 그랬거든요. 제가 교수실 찾아갔다 그랬죠. 제가 교수실 놓고 찾아가서 아까 그 무허가주택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규를 쭉 보여줬어요. 그래서 특히 국세청 질의예신 같은 것도 있고, 예규를 쫙 보여줬어요. 거기 보면 이제 무허가주택 또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쫙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라고 이렇게 비과세 받을 수 있지 않냐 했는데, 그래서 이러면서 갔어요. 제가 이제 다 된 줄 알고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옆에 또 딱 와가지고, 아까 따보고 어쩌라고, 진짜. 그러면서 막 그랬던 얘기. 생각 안 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1세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받지 않았던 결부한 자산은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이요, 6번이요, 7번이요. 6번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해서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않냐고 양도하는 토지. 동그라미 7번 도시개발법에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죠. 건설업자가 7번이요.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상 용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구입 환지 처분 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요. 도시개발법 밑줄이요. 이렇게 제가 요거 6번, 7번이 몇 년 전에 추가가 됐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법령 규정에 의한 거라 등기 의지한다 이렇게 보라고 했는데 이게 7번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하여튼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등기 의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미등기한되는데도 등기된 곳으로 의지하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절 양도소 금액 계산 특례입니다. 최근에 양도소 금액 계산 특례에서도 01번에 관한 것은 29회 시험 때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왔고요. 가끔씩 나옵니다. 종합문제 속에서. 독립화 문제는 아니고. 근데 이제 이어지는 한 장 넘겨 잠깐 볼까요? 요약집을? 그럼 한 장 넘기니까 138페이지 배우자 직계전비속간 이율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 139페이지 03번의 양도소득의 부당해산 부인 특례요. 이 두 가지는 138, 139페이지 이 내용은 지난 개념 완성 과정에 강의 안 했어요. 오늘 처음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여러분들이 근데 큰일 났네. 이거 마지막이어가지고 끝 시간이어가지고 정시를 집중해서 이걸 처음에 잘 이해해 두시면 그러면 이제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걸 이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제 앞으로는 계속 강의할 거니까 이걸 이제 잘 설명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잘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해하면 쉬운데 이해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 137페이지로 갑니다. 제10절 양도소 금액 계산 특례에다가요. 최근에 이 동네에서 특히 아까 이율과세 특례와 부당해산 특례가 시험에 최근에 안 나왔기 때문에 별표시를 큼지막하게 3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승부수를 던져봐야지. 양도소 금액 계산 특례요. 별표시 3개 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01번 양도소 금액의 구분 계산 등 봅니다. 양가로 1번이요. 다음의 양도소 금액은 구분해서 계산하고 각 소득금액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는 것 쫙 밑줄입니다. 어떤 소득금액과 어떤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고 결손금 마이너스 생겼을 때 통산하지 않느냐? 자, 동그라미 1번이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로 얘네들 양도소 금액과 주식 양도소 금액과 파생상품 양도소 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서로 결손금을 통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 또는 건물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아파트 당첨, 분양권, 입주권 같은 이런 애들, 또 기타라산, 골프연권 같은 애들, 자, 건물하고 다 통산합니다. 얘네들끼리는 결손금을 통산해요. 근데 주식하고는 결손금 통산 안 되고 파생상품하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 절 보세요. 양도소 금액 구분 계산, 부동산 애들하고 주식과 파생상품 소득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서로 결손금을 통산하지 않는다. 근데 토지, 건물, 부동산과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얘네들끼리는 결손금을 통산해요. 주식끼리는
결손금을 통산합니다. 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보겠습니다. 결손금을 공제, 통산할 때 어떻게 통산하느냐. 세율별 공제 원칙이 적용돼가지고요. 자산별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자산의 양도소득금에서 먼저 통산하고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결손금을 통산합니다. 또 계속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2번 미공제분의 처리,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 못한 결손금은 그냥 소멸합니다. 동그라미 니은번 미공제된 결손금을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이 미공제된 결손금을 종합소득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요. 또 다음과 세기한으로 이월 공제도 받을 수 없어요. 그대로 소멸입니다.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요. 단 부동산 임대소득의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양도소득에 대한 이 결손금은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 못한 결손금은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년 범위 내에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서 바꿔놔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5년 범위 내에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2월 공제받을 수, 다음과 세기한으로 2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요까지 내용이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보시면 갑이라는 양도자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요 기간 동안에 요때 건물을 양도했는데 상가를 양도했어요. 마이너스 4천 양도 차손이 발생했습니다. 이 상가 살 때는 이 동네 뭐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중개사가 뭐 유망하다고 이 동네 상권이 괜찮다고 계속 갈 거라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 동네 상권은 뭐 10년은 까딱없다는 돈 그래가지고 상가를 샀는데 몇 년 지나가지고 있죠? 옆 동네에 신상권이 생겨가지고 여기는 이제 점점 쇠락하고 저쪽으로 다 상권이 막 옮겨가고 있어요. 더 이상 갖고 있다가는 여기 망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손해보고 팔았어요. 마이너스 4천 발생했습니다. 결손금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토지를 팔았어요. 양도소득이 같은 연도에 양도소득이 2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또 이 사람이 건물을 또 팔았어요. 양도소득이 1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도 팔았는데 양도소득이 3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양도한 거 없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세율은요, 이 건물 얘가 6에서 42% 초과투진세율 대상이고 토지가 40% 비례세율 대상이고 건물이 6에서 42% 초과투진세율 대상이고 주식은 2% 비례세율 대상입니다. 자, 여러분 세율별 공제 원칙 적용된다고 할 때 세율은 이렇게 적용됩니다. 보세요. 70%, 50%, 40%, 그 다음에 6에서 42%볼 때요. 자, 얘네들 각각 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각각 다 다른 세율입니다. 그러면 먼저 결손금 발생했을 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로 산 얘네들끼리는 결손금 통산합니다. 주식하고가 안 되는 거지 주식하고 결손금 통산할 수 없는 거지 구분 계산하고 주식 결손금 통산할 수 없지 얘네들끼리는 결손금 통산할 수 있잖아요. 토지, 건물, 부동산 관한 걸 기타로 산 끼리는 그럴 때 세율별 공제 원칙이 적용됩니다. 먼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서 결손금을 통산합니다. 같은 초과투진세율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 먼저 결손금을 통산합니다. 이거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천 건물 양도세 안 내겠죠? 그리고 남는 게 있으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결손금을 통산합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서 결손금을 통산해요. 이거하고 결손금 또 통산하니까 마이너스 얼마예요? 1천. 그래서 또 양도세 안 내겠죠? 토지 양도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양도소득세 절세 중에서 방법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부동산 매매 사업자가 아니에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요 1년에 원샷 원킬 1년에 한 번씩만 파는 게 절세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 번 팔면 양도소득세는 인세기 때문에 합산과세예요. 그래서 자, 부동산 여러 번 팔면 결국 합산해가지고 과세하기 때문에 합산하면 누진세율 대상일 때 과표가 커지고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절세 원래 안 좋아요. 여러 번 파는 게 원칙적으로 절세 안 좋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생겼을 때 결손금 발생했을 때는 빨리 팔고 있으면 막 그 연도에 막 팔면 좋아요. 막 팔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손금 통산하기 때문에 양도세 안 내잖아요. 자, 주식과는 결손금 통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는 3천만 원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는 거고요. 그러면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 못한 이 결손금 마이너스 1천만 원은 자,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건데 여러분의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양도소득세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결손금 통산과 관련한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인데 요거는 어떤 거냐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의 구분 계산에 관한 배우자 직계준비소득 간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하고 139페이지 부당이산 부인 특례를 처음 배우는 건데요. 정신을 좀 가다듬고요. 제가 쭉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그리고서 쭉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제 딱 비교해가지고 정리를 딱 하셔야 돼요. 잠깐 쉬었다가 여기 이율과세 특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